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곳은 남양주 화도에 위치해 있는 12세대 전원주택 분양 현장에 이제 모든 타입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고 단 2개의 타입만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는데, 그 중에 먼저 한 타입 소개를 하고 이어서 마지막 타입까지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12세대 대부분 한 세대 정도 빼고 다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모든 타입들을 다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 이 타입이 거실 주방이 굉장히 넓게 나온 타입입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린 타입은 거실 주방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 같이 영상을 하루 차이로 보시면서 비교를 하면 어떤 게 더 좋은지 선택이 가능하겠죠. 자, 그럼 먼저 거실 주방이 오픈이 되어 있는 이 타입부터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바람 소리가 좀 심하게 날 수가 있으니까요, 요거는 양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입지 조건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현 위치에서 초중고는 도보 4분이면 통학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또 경춘선 마성역도 1.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 초등학교에서 조금 더 내려가면 거기에 상가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뭐 병원, 약국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은 시내권에 위치해 있으니까요, 입지 조건은 상당히 우수한 현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타입은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요, 현재 좀 마감이 안 되어 있으니까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꽤 넓은 편인데 지난 다른 타입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 주차장 안쪽에 창고는 따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넓은 주차장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여기에 있는 문을 통해서도 세대로 올라갈 수가 있고요. 방금 제가 영상을 시작했던 이곳으로 올라가서 세대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옆 세대 계단하고 경계가 구분이 안 되어 있는데요, 펜스로 이렇게 중앙에다가 마감을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마지막 이 타입이 올라오면 세대 현관문이 보이고, 이 옆은 자투리 마당입니다. 이렇게 쭉 돌아가게끔 되어 있는데 요거는 메인 마당 쪽으로 해서 제가 돌아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앞은 이렇게 현무암 바닥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마당이고요. 여기는 정자 같은 거를 갖다 놓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잔디가 깔려 있는 마당은 이 앞쪽으로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실 앞쪽은 이렇게 나무 데크로 시공이 되어 있고, 그 양옆 정면으로 해서 잔디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마당은 이렇게 데크로 올라가서 여기까지 쭉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올라와서 말씀드린 그 자투리 공간도 여기에 있습니다. 돌아가서 보면, 자, 제가 저기에서 올라와서 한 바퀴 돌아온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뒤에는 현재 공사가 안 되어 있는데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이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 자투리 공간 그냥 버려두기보다는 이 한쪽에다가 플라스틱 대형 창고 같은 거 갖다 놓고 수납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 앞에 집이 보이죠? 제가 지난번에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그 수직형 5층으로 된 주택이 이렇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에서 보면 정면이 이 집으로 좀 막혀 있다는 느낌은 드는데 양옆은 다 터져 있어서 그렇게 답답함은 없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다시 보여드리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앞집하고의 경계는 펜스 마감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쭉 따라서 펜스가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넓은 마당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기 전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 집의 면적 말씀드려야겠죠. 전체 대지는 도로 지분을 제외하고 99평입니다. 100평에서 1평 빠진 99평이고요. 건축은 다락까지 49평입니다. 도시가스 난방 당연히 가능하고요. 상하수도 기반시설은 정화조 없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튼튼하게 만들어졌고요. 외장은
파벽, 스타코, 지붕은 스페니쉬 기아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세대 현관문은 방화문입니다. 도어락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대 현관은 가로가 좀 긴 편인데 한쪽에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도록 의자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반대편에 신발장은 3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2단 중문입니다. 이렇게 슬림형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실과 주방이 아주 넓은 타입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기 거실부터 저 주방까지 쭉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개방감이 느껴지는데요. 먼저 사이즈를 제가 표시를 해 드릴 건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릴 게 지금 거실하고 주방의 경계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 창이 끝나는 이 지점부터 아트월까지 해서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층고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700이 조금 못 되는 층고니까 정말 높은 편이다 볼 수 있고요. 아트월 쪽은 채광창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쪽이 남쪽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에 해는 아주 잘 들이치는데 한 가지 이 구조의 아쉬운 점이라면 들어오자마자 아트월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뭔가 좀 생뚱맞은 구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이렇게 기역자로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무광 포르셀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제가 이 거실 정면에서 보면 좀 답답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딱 정면에서 보면 이런데요. 우측면 그리고 좌측면으로 보면 터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 때문에 정면에서 보는 뷰가 없어서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뒤로 소개해드릴 타입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거실부터 살펴보셨고요. 일괄 소등 장치는 이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역시나 홈 IoT가 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스마트폰으로 집 안에 장치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1층의 욕실인데요. 칸막이 샤워부스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진 않습니다. 샤워기는 달려 있어서 이쪽 한쪽에 서면 샤워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아주 넉넉한 공간은 아니고요. 양변기 세면대, 위에는 선반, 그리고 그 위쪽으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환기창 그리고 환풍시설도 잘 되어 있는 1층 메인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에서부터 주방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 주방도 굉장히 넓습니다. 뭐 거의 거실만한 크기의 주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탁 앞쪽으로 해서 이 위에 식탁등이 하나 있잖아요. 이쪽으로 6인용 식탁 길게 놓고 사용하더라도 거실 쪽을 침범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식탁 자리가 되고요. 처음에는 여기에도 식탁등이 있어서 이쪽에다가 식탁을 놔야 되나 했지만 여기는 냉장고를 놓고 사용하는 자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 에어컨은 이렇게 중앙에 있습니다. 송풍구가 4개라서 거실 쪽으로 그리고 주방 쪽으로도 바람이 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중앙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 들어가서 보면 11자 주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하부장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하부장 그리고 저쪽 안쪽까지 해서 수납은 넉넉하게 가능하고요. 열어보니까 선반까지 안에도 다 제작이 되어 있어서 수납은 이쪽 상부장만 없을 뿐이지 기본 이상 다 가능한 주방입니다. 환기창은 이쪽에 있고요. 레인지 후드가 있는 그 아래쪽에 메인 쿡탑 3구 전기 레인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쪽에서 보면 거실 주방이 딱 터져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느껴지는 타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제가 바깥에서 말씀드린 나중에 다용도실 보조 주방이 설치될 자리인데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을 뿐이니까 여기에 그런 보조 주방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거실 주방 1층에 있고요. 1층에는 방이 없습니다. 이제 2층 올라가서 침실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라오면 한쪽에 욕실이 있으니까 욕실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욕조나 샤워부스는 만들어져 있진 않은데요. 공간은 넉넉한 편입니다. 한쪽에 이렇게 샤워기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옆에는 양변기,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세면대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 위에 선반도 제작은 되어 있습니다. 위에는 2단 수납장 잘 제작이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있고 환풍 시설도 잘 갖춰진 2층의 메인 욕실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따라가면 여기가 2층의 작은 방입니다. 작은 방이긴 한데 전체 사이즈만 놓고 보면 침실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창은 서양 쪽으로 나 있습니다. 이 방의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면 살짝 경사가 진 천장인데 층고가 높아서 작은 방이긴 하지만 개방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방 바깥으로는 베란다가 하나 있는데요. 활용도는 크게 뭐 없어 보입니다. 그냥 요 정도 되는 베란다 공간이 하나 있다라는 것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집 역시 모든 공간에 이렇게 온도 조절기는 개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개별 난방 관리가 가능하고요. 올라오자마자 계단 정면에서 보이는 게 또 다른 베란다인데 여기 역시 방금 보셨던 작은 방에 있던 베란다보다는 좀 넓긴 하지만 공간 활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활용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이 앞에 썬룸으로 막고 천장도 막아서 쓴다면 모를까, 여기는 그냥 날 좋을 때 한 번씩 머리 식히는 공간 정도로만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방 바로 앞에는 인터폰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방문자 확인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큰 방인데요. 먼저 사이즈부터 좀 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쪽으로 살짝 꺾여 있는데 저 안쪽은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헤링본 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방 자체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창도 서양으로 크게 만들어져 있고요. 에어컨도 하나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여기를 안방으로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가운데 이렇게 철근이 뽁 튀어나왔는데 저거는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지점으로 해서 이 안쪽으로 드레스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으로 수납 공간이 넓게 확보가 되는 안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안방이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이렇게 욕실 하나 있는데 현재 등이 마감이 안 되어 있으니까요, 좀 어둡더라도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비데가 설치되어 있는 양변기와 세면대, 샤워기도 달려 있습니다. 샤워를 할 수 있는 안방 욕실이고요. 코너 선반도 되어 있고 위에 선반, 그리고 그 위쪽으로 수납장까지 되어 있는데 역시 이 안방 욕실도 환풍 시설, 환기창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넓은 안방 살펴보셨고요. 2층에는 침실이 이렇게 2개 있고 욕실이 2개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다락방에 올라오면 여기는 활용도가 거의 없는 아주 작은 이런 공간이 하나가 있고요. 크게 의미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들어와야지만 아주 넓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자, 사이즈부터 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굉장히 넓습니다. 안방보다도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다락방 침실인데요. 층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이 끝에 와야지만 살짝 숙여야 된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다 높습니다. 그냥 높은 층고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락방 역시 다 이렇게 온도 조절기 시공이 되어 있어서 난방이 가능합니다. 또 창도 서쪽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올라오면 앞에 집이 있더라도 이렇게 전망이 뻥 뚫려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 해가 떴다 가렸다 해서 그게 좀 아쉽네요. 채광이 상당히 좋은 집인데 오늘 그거를 좀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락방 바깥으로 해서 베란다 공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집의 베란다 중에서는 가장 넓은 공간이라서 사용은 하시기 좋을 거는 같은데 이미 마당이 굉장히 넓어서 여기를 테라스처럼 꾸며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에서는 이 앞에 건물 때문에 조금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었는데요.
올라와서 보니까 이렇게 뻥 뚫린 전망 확인이 가능해서 확실히 올라올수록 이렇게 답답함은 더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촬영하다가 막 숨이 턱턱 막히네요. 저처럼 운전 많이 하시거나 또 오늘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니까 안전운전도 하시고 이런 태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강풍 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타입의 가격은 6억 8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 집보다는 제가 이어서 소개해드릴 다른 타입, 마지막 타입이죠. 그 타입을 더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타입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 타입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두 타입 모두 둘러보고 촬영을 하는 건데요, 확실히 개인적으로도 저 다음 타입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현장 소식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넘어가서 마지막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